시간이 되어서 오늘 저널 컨퍼런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 맡은 1년차 강사 김중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저널은 잭 클리니컬 EP 5월 달에 억셉트된 저널로서 이제 PVC가 메카니컬하게 앱노멀한 부분을 사이너스 빛에서 어떻게 일으키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아티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고 있다시피 PVC는 이제 카디오마이패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하지만은 그 PVC 어소시에이티드 카디오마이패시는 그 메커니즘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 사이코플라즈 레티큘럼의 칼슘 인듀스드 칼슘 리리즈에 대한 문제가 있음으로 함으로써 그렇게 발생하는 것이 이제 기전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연구들에서 이제 PVC가 앱노멀한 일렉트릭 벤트리큘러 액티베이션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벤트리큘러 디스싱크로니를 일으킴으로 해서 카디오마이패시로의 진행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와인 모델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이제 PVC 디스싱크로니가 카디오마이패시의 진행에 엄청난 이제 프리딕터로서 작용하는 것이 스와인 모델에서 확인이 되었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휴먼에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좀 확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이 2017년부터 21년부터의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PVC 어블레이전을 받기 위해서 방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환자들 중에서 컨제니털 허트 디지즈가 있거나 스트럭처럴 허트 디지즈가 있거나, 아니면 이전에 임팍 히스토리가 있었다든지 다일레이트 DCMP나 아니면 아리디모제직 CMP 또는 이제 벨블라 카디오마이패시가 있는 환자들은 제외가 되었던 상태에서 이 연구 환자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은 LV 펑션이 이제 노말인 환자들도 있었고, PVC 미디에이티드 CMP가 의심되는 환자들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들 중에서 이제 PVC가 현재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제 이 연구는 PVC와 PVC 이전의 사이너스 빛에 대한 메카니컬한 프로퍼티를 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PVC 바이제미니가 있다든지 아니면 PVC 트라이제미니가 있는 환자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고, 토탈 56명의 환자가 이 크라이테리아 엘리제블 해서 그 환자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PVC가 있는 환자들에서 에코카디오그램으로 스트레인을 통해서 이제 마이오카디움의 펑션과 디스싱크로니 그리고 디스시너지를 확인해 보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음 같은 피규어에서 PVC가 있고, PVC 전에 PQRS 컨덕션이 있는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의 빛이 있으면서, 그 전에 있는 새 빛은 리모트 사이너스 리듬 빛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 리모트 사이너스 리듬과 프리 PVC와 PVC 그리고 포스트 PVC 사이너스 빛에 대해서 각각의 스트레인을 확인해 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저먼트로서 이제 커플링 인터벌을 또 따져 보았는데, 커플링 인터벌은 이제 리모트 사이너스 리듬 커플링 인터벌과 프리 PVC 커플링 인터벌 그리고 PVC 커플링 인터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커플링 인터벌을 또 보고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스트레인을 좀 얻어서 비교를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한 기관에서 2명의 정해져 있는 익스페리언스드 인베스티게이터가 스트레인을 획득하였다고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3개의 리모트 사이너스 리듬 비트와
한 개 이제 프리 PVC 비트, PVC 비트, 그리고 포스트 PVC 사이너스 리듬 비트를 각각 스트레인을 확인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트레인과 디스싱크로니 그리고 디스시너지를 이밸리에이션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요. 일반적인 이제 롱기튜디널 스트레인을 획득을 하였고, 이제 LV 디스싱크로니와 디스시너지를 정의를 따로 내려서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디스싱크로니는 피크 스트레인을 18개 포지션에 있는 스트레인을 각각을 얻어서 각각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획득함으로써 정의를 내렸고, 디스시너지는 AB 클로저가 있는 순간에서의 민 픽 스트레인과 맥스 피크 스트레인의 차이를 통해서 평가를 하였고, 이제 이를 이제 각각의 리모트 사이너스 비트와 프리퓨빗의 사이너스 리듬 비트와 PVC를 각각 획득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수는 총 56명이었고 LV 디스펑션이 확인된 환자는 약 30% 중반대였고 PVC 버든은 평균적으로 약 20%에 가까웠습니다. RVT PVC와 넌 RVT PVC 모두 포함이 되었고, 이 중에서 이제 APB 있었던 환자들은 18%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리절트는 피겨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도표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을 총 3개를 확인해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너스 리듬 비트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고, 롱기튜디널 스트레인과 디스싱크로니 그리고 디스시너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LV 펑션에 따른 이제 스트레인과 디스싱크로니, 디스시너지를 확인해 봤는데,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인은 이제 LV 펑션이 증가할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양상이 확인되었고, 디스싱크로니는 LV 펑션이 떨어진 환자일수록 디스싱크로니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 것처럼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디스시너지는 사이너스 리듬 내에서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LV 펑션과는 통계적으로 유일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피겨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과 프리퓨빗의 사이너스 리듬, PVC 그리고 포스트 PVC의 사이너스 리듬에서 스트레인과 디스싱크로니, 디스시너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본 도표입니다. 일단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일단 사이너스 리듬에 비해서 PVC 리듬에서 스트레인이 더 낮게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었는데, 약간 좀 특이하게도 이제 사이너스 리듬이지만은 프리 PVC 비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이너스 리듬에 비해서 스트레인이 더 낮게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면은 사이너스 리듬에서는 비교 스트레인이 유지가 되다가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과 PVC로 진행될수록 스트레인이 점차 좀 떨어지는 이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디스싱크로니도 비슷하게 이제 PVC와 사이너스 리듬 사이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이너스 리듬과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디스싱크로니가 더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디스시너지는 이제 사이너스 리듬과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 사이에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이 관찰되었지만은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과 PVC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관찰되진 않았고, 이제 사이너스 리듬과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에서도 스트레인이 감소되고 디스싱크로니가 더 유의하게 차이가 났으며 디스시너지가 더 유의하게 발생하는 것이 의심되었던 상태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LV 펑션 차이에 따른 이제 각 비트 내에서 스트레인과 디스싱크로니와 디스시너지의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았는데, 나머지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명확하게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스트레인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LB 펑션이 떨어진 환자에서 스트레인이 더 낮은 것이 확인이 되었었고, 좀 유의하게 관찰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디스싱크로니가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에서 LB 펑션이 떨어진 환자에서 더 높게 관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관찰을 해보았는데, 이제 PVC와 사이너스 리듬 비트 사이에는 뭐 스트레인이나 아니면 디스싱크로니, 디스시너지가 유의한 차이가 날 것이 생각이 되었었는데, PVC 앞에 떨어지는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 비트에서도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리모트 사이너스 리듬 빛에 비해서 스트레인과 디스싱크로니 그리고 디스시너지가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는 것이 이제 이번 연구의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이제 카디오마이오패시에 이런 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디스커션에서 언급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문단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내용, 사이너스 리듬과 비교했을 때 PVC뿐만 아니라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 빛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사이너스 리듬에 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게 왜 도대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자들도 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PVC 자체가 인트라셀룰라 칼슘 오버로드인가 이제 마이오카드 옥시전 컨섬션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므로 해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줌과 더불어서 이제 심파테틱 너브 액티비티가 올라간 상태에서 PVC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PVC가 발생하기 전에도 영향을 줘서 프리 PVC에서도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추측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영향이 있는 게 왜 어떤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이클 랭스 자체가 이제 리모트 사이너스 리듬에서 비해서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의 부분에서도 이제 사이클 랭스가 좀 짧아지는 경향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미 그 전부터 심파테틱 너브 액티비티가 올라간 상태에서 마이오카디움에 영향을 주고, 그 뒤에 이제 톤이 높아진 상태에서 PVC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내용들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LB 디스시너지와 이제 디스싱크로니가 예상치 못하게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 빛에서도 리모트 사이너스 리듬 빛에 비해서 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었고, 이런 게 이제 카디오마이오패시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좀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정확히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읽으면서 판단을 하였고요. 스터디 리미테이션도 이제 본인들이 말씀하기로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다른 연구들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스와인 모델에서 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명확하게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퍼더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중요했던 부분은 사실 이런 파라미터들이 변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클리니컬하게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 저자들도 더 나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으로 마지막 이제 정리된 도표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이너스 리듬 뒤에 이제 프리 PVC 사이너스 리듬에서도 PVC와는 동일하지 않지만은 스트레인이 이때부터도 이미 떨어져 있었고, 디스싱크로니가 사이너스 리듬에 비해서 더 증가돼 있으면서, 여기 따로 일러스트레이션은 없긴 하지만은 디스시너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이런 부분이 환자의 카디오마이오패시를 진행하는데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으면서 저자들은 이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게재를 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PVC 버든하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스터디에서 안 했나요? 네, 캐릭터리스틱에서 이제 도표로만 나왔고요. 이 버든이 높은 사람과 뭐 적은 사람을 따로 비교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전 연구 보면은 PVC 버든이 한 20%, 24% 이상 되면은 PVC 인듀스 카디오마이오패스가 온다는 리포트들이 통상적인데,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디오마이오패스 안 오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어떤지 좀 알 수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좋은 연구 같습니다. 다음 논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제게 게재된 내용이고, 옵스트럴 슬립 앱니아 환자에서 CPAP을 이제 치료를 했을 때 아트리얼 피브릴에서 서브스트레이트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여러 스터디에서 AP 리스크를 이제 팩터를 이제 매니지를 하면 AP 버든을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임상적 변화는 이제 스트럭처리나 일렉트로 피지컬 아트리얼 리모델링의 리버설에도 를 동반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옵스트럭 슬립 앱니아가 이제 AP의 시비어리티와 프리밸런스, 이시던스와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걸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아트리얼 서브스트레이트의 리모델링을 증가시키면서 아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옵스트럴 슬립 앱니아에서 CPAP을 사용을 했을 때 이 아트리얼 서브스트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고, 랜더마이즈 트라이얼 디자인으로 적어도 모더레이트 옵스트럭티브 슬립 앱니아가 있는 환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개 병원에서 이제 시행을 하였습니다.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는 이제 이전에 어블레이션을 하였거나, 네, LV 펑션이 50% 미만이거나, 트리비얼 베뷸러 리거지테이션이 있거나, 풀물 아테리 하이퍼텐션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일렉트로 카디오 버전의 이제 리프렉터를 한 경우, 센트럴 슬립 앱니아로 진단된 경우,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옵스트럴 슬립 앱니아로 이제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제외를 하였고, 또한 익세시브 데이타임 슬립니스 스코어가 큰 환자들을 또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폴리섬노그래피를 이제 시행을 이제 하였었고, 그 AHI를 기준으로 옵스트럴 슬립 앱니아 디그리를 나누어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CPAP 테라피와 넌 CPAP 테라피 그룹을 1대1로 나눠서 랜더미제이션을 하였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이제 민 아트리얼 컨덕션을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민 아트리얼 볼티지, 그다음에 민 컴플렉스 포인트, 그다음에 로우 볼테지 에리아, 바디메 블러드 프레셔, 레프트 아트리얼 에리아, 라이트 아트리얼 에리아를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트리얼 매핑은 하이 덴시티 RA 매핑을 이제 베이스라인과 6개월 때 2번 시행을 하였고, 안티 어리드믹 드럭은 이제 프로시저 이전에 중단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T를 먼저 시행을 하였고, 펜타라이 매핑 카테터를 이용해서 RA 지오메트리를 이제 컨스트럭트 하였고, 볼티지나 액티베이션 매핑은 이제 프록시말 코로넬 사이너스에서 600ms로 페이싱을 하면서 이제 매핑을 하였으며, 2000포인트 이상, 적어도 2000포인트 이상을 이제 얻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매핑 필드 스트레스홀드는 5mm로 이제 설정을 하였고, 그 티르카스피드 애뉼러스나 이제 수페리어 인페리어 베나카바는 이제 제외를 이제 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컴플렉스 포인트는 이제 일렉트로그램에서 3개 이상의 디플렉션을 보이는 50ms 듀레이션을 보이거나 2개의 분리된 디플렉션을 이제 보이는 경우를 컴플렉스 포인트로 정의를 하였고,
ERP는 디스탈 코로널 사이너스와 프록시말 코로널 사이너스 라테랄 아레이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아이소크로널 액티베이션 매핑은 매핑을 통해서 이제 리저널 컨덕션 벨로시티를 이제 측정을 하였고, 아트리얼 서페이스 에리아가 0.5mV 이하인 서페이스 에리아를 또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제 키 몸무게, 블러드 프레셔 등의 임상적 측정 값을 베이스라인과 6개월에 다 시행을 하였고, 결과를 보시면 환자들은 이제 스크리닝 환자 321명을 스크린을 해서 적어도 모더레이트 옵스러 슬립 앰니아를 보인 156명 환자 중에서 이제 총 25명을 이제 인롤을 시켰고, 여기서 이제 EP 스터디를 마무리한 12명씩 CPAP 트리트먼트 그룹과 non CPAP 트리트먼트 그룹으로 나누어서 랜더미제이션을 이제 시행을 하여 결과를 보았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었고, 엠니아 하이퍼니아 인덱스는 한 40, 45 정도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CPAP 컴플라이언스는 CPAP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적어도 이제 4시간 이상, 60% 이상에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잘 컴플라이언스가 좋았고, 엠니아 하이퍼니아 인덱스는 이제 다음과 같이 30 정도의 줄여주는 효과를 CPAP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환자들은 이제 4시간 이상 저녁 시간 동안 CPAP을 잘 적용을 하였고, 그래서 적어도 한 80% 정도는 이제 CPAP에 대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RA 매핑을 한 그 메인 결과를 보시면,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SBPT 혈압과 뭐 BMI 등에서는 큰 차이 없었고, 컨덕션 벨로시티, 바이폴라 볼티지, 그다음에 로우 볼티지 서페이스 에리아, 컴플렉스 포인트 등은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차이는 없었는데, 이제 CPAP을 한 환자군에서는 CPAP 치료를 한 환자군에서는 민 컨덕션 벨로시티가 향상이 되고, 민 바이폴라 볼티지가 떨어지지 않고 향상이 되고, 민 0.5mV 이상 이하의 민 에어리어가 이제 줄어드는 양상, 그다음에 민 컴플렉스 포인트가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non CPAP 환자군과 비교했을 때 레프트 아트리얼 에리아도 CPAP을 했던 환자군에서 LA와 RA 모두 에어리어가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CPAP 테라피를 통해 랜더마이제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CPAP 테라피가 이제 AP입의 아트리얼 서브스트레이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제 연구였고, 이러한 리버스 아트리얼 리모델링은 이제 그 아트리얼 볼테이지가 증가하고 컨덕션 벨로시티가 향상이 되며 컴플렉스 포인트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옵스트럴 슬립 앰니아가 AP에 이제 매니지먼트에 개선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옵스트럴 슬립 앰니아의 스크리닝은 이제 비교적 잘 하지 않고 있고,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제 싱글 랜더마이저 트라이얼이나 라지 트라이얼에서는 CPAP의 치료가 AP 이제 리덕션에 이제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는 이제 그 RA와 LA의 약간의 이제 일렉트리컬 리모델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결과에서 바디맥스 인덱스나 블러드 프레셔에서는 이제 변화가 없는데, 그 리버스 아트리얼 리모델링이 이제 일어났고, 이것은 이제 CPAP의 효과 때문에 아마 이런 리버스 리모델링이 일어났을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이런 아트리얼 서브스트레이트 디퍼런스가 생기는 것은 이제 CPAP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이유도 있겠고 치료하지 않은 그룹에서 리모델링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리모델링이 이제 클리니컬하게 이제 AP의 버든이나 이제 트리트먼트의 AP 버든을 줄이고 트리트먼트를 이제 향상시킨다는 것은 앞으로 더 랜더마이즈 트라이얼을 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이 환자들은 이제 20%밖에 이제 환자들을 EP 스터디를 해야 됐기 때문에 20%밖에 환자들을 이제 인롤시키지 못했고 이 인롤된 환자들은 이제 모티베이션이 이제 높은 그룹이라서 아마도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스터디는 RA에 대해서만 이제 스터디를 했던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CPAP 테라피를 이제 옵스트럭티브 슬립 앰니아를 가지고 있는 AP 환자에게 시행을 했을 때 아트리얼 리모델링을 줄여주면서 이런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디자인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에블레이션 전후를 본 겁니까? 그럼 전체 환자 20%? 어블레이션을 한 건 아니고요. 그 CPAP을 했을 때 EPS 스터디로 이제 하이 덴시티 RA 매핑을 해서 그 결과의 차이를 베이스라인과 6개월 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또 레프트 에이트리얼 에어리어라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에어리아는 그 어디 보니까 그렇죠. 이거는 네, 그냥 이건 에어리아를 측정해서 그 코 같은 거에서 네, LA, RA의 그 아트리얼 사이즈가 줄었는지를 확인한 거고, 네, 여기서 다른 어블레이션 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나슨 칼만 그룹에서 나온 스터디죠? 네, 슬립에 저자 좀 한번 봐줘봐. 네. 그죠? 호주 그룹에서 나온. 네, 이 그룹에서 전에 오베시티 환자 가지고 똑같은 스터디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RCT에서 CPAP이 AP 리커를 줄인다는 거는 다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도 그래서 요새 학회에서 나온 얘기는 CB의 오베시티하고 연관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터디에서 재밌는 거는 이 라이트 에이트리얼 서브스트레이트가 볼티지 맵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CPAP을 해서 maybe 그 펄머너리 아트리 프레셔가 떨어지고 RA 로딩이 줄어들면서 볼티지 맵이 바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CPAP 자체의 트리트먼트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볼티지 맵에 스카가 있는 건 한 번 스카는 영원한 스카다. 스트럭처럴 리모델링은 영원한 거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스트럭처 리모델링에서도 매트릭스 리모델링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그 헤모다이내믹의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replacement fibrosis 그 경우에만 irreversible한 리모델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볼티지 맵도 절대적인 건 아니다. 혹시 여기서 그 최성환 선생님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이 에피카디 아디포스 티슈 가지고도 스터디를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 그룹에서 에피카디 아디포스 티슈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 비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끝내시죠 이제.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